레이트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목포 종합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자전거를 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토 완주 코스 중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목포에 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거의 뭐 해남을 제외하면 거의 뭐 남쪽 제일 끝에 있는 곳이죠, 여기가. 제가 이번에 이제 온 이유는 영산강이랑 섬진강 자전거길을 한 번에 완주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영산강 자전거길, 여기 영산강 하국뚝이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 있는데 영산강 하국뚝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담양댐까지 올라옵니다. 담양댐까지 올라와가지고 담양댐에서 섬진강 자전거길 저기 제일 상류로 또 좀만 가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다시 섬진강 자전거길 따라가지고 쭉 내려가가지고 하류까지 쭉 내려가가지고 섬진강 자전거까지 완주를 하고, 그 끝에서 이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가지고 서울에서 뭐 일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저기 가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는 길 가방이 하나 없어졌어요. 가방 왜 없어졌냐면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아무튼 가방이 저기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3호선을 타고 왔거든요. 3호선을 타고 오는 길에 가방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찾긴 찾았어요. 가방을 찾긴 찾았는데, 근데 이제 그 종착역에서 찾긴 찾았는데 오늘 제가 벌써 목포에 와버려가지고 그 가방을 가지고 지금 종주를 하지 못할 거고, 가방에 있던 게 이제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라이트 보조 배터리랑 렌즈 하나, 렌즈가 이제 지금 이 렌즈 이거 저기 16, 35mm 렌즈 이거 말고 이제 원래 85mm 렌즈를 하나 더 가져오려고 했는데 85mm 렌즈가 가방에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저기 렌즈 닦기나 아니면 뭐 선크림 뭐 그런 것들 들어있었는데 그런 거를 못 가져가게 생겼네요. 아무튼 지금 목포 도착하니까 지금 그 목포에 지금 오는 데까지 한 4시간 20분 걸렸거든요.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밤 8시 20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달리긴 많이 늦은 것 같고, 모텔을 지금 예약해놔가지고 모텔에서 일단 하루를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포도 사실 여기 맛있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목포에서 뭐를 먹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을 좀 목포에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맞다, 삼각대를 2개를 가져왔는데 삼각대도 다 놔두고 왔어요. 삼각대 3개구나. 삼각대 3개인데 3개 중에 2개를 이제 저기 큰 가방에다 놔두고 왔는데, 큰 가방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삼각대 이거를 거치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삼각대는 전부 다 이제 저기 액션캠으로만 거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밥 먹는 장면을 아마 찍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이걸로 일단 목포에서 저녁을 먹고 모텔로 이동해가지고 잠을 자고, 목포에서는 한 끼밖에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그리고 선크림을 가방에 나눴으니까 선크림을 사고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브영에 선크림 팔길래 샀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무슨 브랜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선크림 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가방도 없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녀야 되겠네. 모텔까지 가는 길이 모텔까지 멀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4분 자전거 타면 될 것 같습니다. 모텔에 먼저 집 넣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밥 먹을 곳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결국 김밥 천국에서 안주랑 편의점에서 술 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입니다. 김밥 나라 라볶이와 김밥 나라 치즈김밥, 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 종주 일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종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산강, 섬진강 종주인데, 일단은 영산강을 먼저 밑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섬진강을 찍을 겁니다. 근데 영산강이 이제 보니까 133km라고 되어 있고, 섬진강이 149km. 섬진강이 좀 더 길긴 한데 뭐 그냥 또이또이합니다. 도희가 그냥 둘 다 한 150km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마도 제가 내일 진짜 빡세게 달린다고 하면은 내일 150km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담양댐을 넘어가지고 섬진강댐 장군목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진강 찍고. 왜냐면 이게 150km를 찍는다고 하면은 담양댐까지는 다 가는 거죠. 일단 다 가는 건데, 담양댐에서 섬진강 자전거길로 연결되는 것이 좀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은 연결 자전거길이 있긴 한데 한강 유원지로 갔다가 이제 장군목 섬진강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야 되거든요. 저 이런 거 진짜 싫어요. 왜냐면은 갔던 길 다시 되돌아오는 거는 저는 진짜 안 가는 것만 못하는, 진짜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하고, 그래서 차라리 담양댐에서 섬진강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찾아보니까 순탄치 않더라고요 그런 길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려고 하는데 점프가 캐리어 택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캐리 택시가 한 3만원 주면 이동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걸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뭐 트럭을 부르던가 콜밴을 부르던가 해가지고 이동을 해보려고요. 삼진강댐까지 가서 거기서 장국목 정도까지 가서 하루를 자던가, 그리고 장국목에서 다시 그 다음날 출발해가지고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가서 빠르면 이틀 만에 끝낼 수 있고요. 늦어도 사흘 만에는 무조건 끝납니다. 길지 않아 이번 여행은. 전에 이제 금강 5천 자전거길도 사흘 만에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최대 사흘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흘도 아니죠. 그것도 제가 이동한 시간 다 포함해서 사흘이었으니까 이것도 사실 길게 안 봐도 됩니다 이번 여행도.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끝내고 사진도 많이 찍고 경치 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내일 이제 일어나가지고 영상 찍어봅시다. 아, 여기 모텔 소개를 안 했네. 모텔은 여기 욕조는 없고요. 그냥 이렇습니다. 네. 그냥 평범합니다. 네. 깨끗해요. 무인 모텔이고, 네. 사진 몇 개 찍어놨거든요. 모텔 상태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근처가 모텔촌이라 그런지 잘 관리되어 있어요 모텔이. 어차피 3만점이 내니까 제일 싼 모텔 골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끗합니다. 휴지층에 물도 셀프로 그냥 가져가게 돼 있고 토스트랑 잼도 그냥 먹을 수 있게 돼 있고 좋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텔 로비에 이제 토스트랑 잼 그리고 이제 생수 이런 걸 비치를 해둬가지고 아침으로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잼을 좀 발라서 먹고, 그 보급용으로 이제 생수도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나왔습니다. 커피 9,500원입니다. 담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모텔에서 나왔고요. 편의점에서 이제 가면서 먹을 단백질바랑 포카리 세트, 그리고 모텔에서 물을 하나 더 가져와서 이제 풀로 찬 물 2병이랑 포카리 세트 하나, 그리고 단백질바 6개, 조금 남은 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kg는 갈 정도로 지금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영산강 한국도 인증센터 갔다가 늘어지 전망대, 죽전보, 청천보, 담양 대나무숲 이런 순으로 가면 되는데, 연산강 하구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주까지 갈 때까지 거의 도시나 뭔가 읍내 이런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사막이랑 같은 곳이라 가지고 보급을 여기서 많이 하고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위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샀고요. 아마 이 정도면 그래도 나주까지 가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주 다음에 이제 광주고 뭐 담양대까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도로 확인해봐도 확실히 그 사이에는 뭔가 편의점도 잘 없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은 6시 50분입니다. 원래 6시 출발하려고 했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또 많이 귀찮더라고요. 일단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왜 맨날 많이 썩냐 얘는. 아 진짜 모텔 국토종주 때 끊어졌던 이 그 헬멧 머리끈이 또 끊어져가지고 이거 고치느라고 또 좀 시간을 썼습니다. 목포도 자전거길이 좀 잘 돼 있는 편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전거길이 이렇게 보도랑 좀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좀 편하게 달렸습니다. 목포 시내에서 이제 영산강 하구뚝 인증센터까지는 진짜 가깝습니다. 뭐 별로 멀지 않아가지고 한 6km인가 7km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예, 금방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전거 터미널 같은 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 공도로 가면 18km인데 자전거도로 가니까 38km. 자전거도로 가야지. 으쌰. 자, 와 벌써 무한이다. 야 미세먼지 보세요. 오늘 난리 났습니다. 완전 뭐 햇빛이 안 보이네 거의. 영산강 하구뚝에서 이제 늘어지 전망대까지는 36km인데 그 이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저는 카카오 내비로 길을 찍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자전거 길 따라서 그냥 갔으면 됐는데 카카오 내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막힌 길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앞에 이렇게 원래는 지나갈 수 있었던 다리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카카오 내비는 이제 가라고 했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이제 못 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엄청 돌아온 길이에요. 원래 오른쪽 길로 왔으면 됐는데 한참을 돌아서 와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엄청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오른쪽 길로 돌아가지고 한참을 돌아서 다른 다리로 건너서 가야 했습니다. 아이 바보 같은 진짜 얼마나 돌아간 거야 도대체. 아 이 길로 가야 되네. 아 그걸 봤어야 했네. 그 뭐야 그 처음에 나왔던 그 우회도로 표지판 그걸 봤어야 됐네요. 아유 진짜 아유 자전거길에 합류를 하는 것 같네요.
이때가 이제 아침 8시가 거의 다 됐을 때입니다. 예,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안개가 진짜 엄청 많이 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진짜 완전히 바다라고 해도 미칠 정도로 반대쪽이 안 보여요. 원래 강이거든요. 이게 강인데 반대쪽이 안 보이니까 예, 바다라고 해도 미칠 정도로 예, 엄청나게 안개가 많이 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평탄한 길이 꽤 길게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길이죠. 예, 진짜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루하다고 할 수 있는 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날 저녁으로 좀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좀 예, 개인적인 고민도 많이 예, 하면서 예, 생각을 하면서 달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영산강 하구뚝 박람 인증센터가 이제 늘어지 전망대 인증센터인데 그 전망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가 전망이 좋기 때문이겠죠. 전망이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 고도가 높다는 거는 아마도 어필을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때 제가 추측했던 대로 늘어지 전망대 가기 직전에 굉장한 어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오래 못 달리거든요. 아, 그리고 이때 그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뒤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가방에 있는 끈이 그 바퀴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생각보다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이게. 기존도로 우회하세요. 근데 이거 뭐야? 동원 단백질 많이 나가는데 동원 참치 단백질 보네? 참치 맛이 나는 건가? 아 뭐야? 응? 우회하세요. 무슨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영산강 자전거길에 이때 이 시기에 우회길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그 여기도 우회길이었고 이 다음에도 우회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회길이 있었고 우회길이 제 기억으로는 3개인가 4개쯤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게 뭐 국도용주길에도 우회길이 많긴 했지만 그거는 길이가 전체적으로 길었던 거고 영산강은 이제 그래도 영산강 자전거길이라고 해봐야 뭐 150km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우회길이 이렇게 많은 건 사실 이례적으로 많은 거거든요. 여기도 우회길인데 원래는 우회길이에요. 우회길인데 근데 이제 제가 우회길을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그 우회길 안쪽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길 쪽에서 그 아저씨들이,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 저기요 이쪽으로 그냥 가셔도 돼요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저는 그냥 안 갈래요 하면서 그냥 우회해서 가기도 좀 사실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우회길이라고 딱 막혀있긴 한데 오른쪽으로 살짝 이제 자전거 들고 넘어가서 우회길로 이렇게 넘어와서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길인데 이쪽이, 근데 이제 우회길 그러니까 이제 그 출입 금지된 구역으로 지금 넘어와서 가는 중입니다. 이게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무래도 출입 금지 구역이다 보니까 길이 안 닦여 있어가지고 좀 험하죠 길이. 예, 근데 그래도 뭐 길이 뭐 갑자기 뚝 끊겨 있다거나 절벽이 있다거나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길이 좀 살짝 험했다, 예,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예. 아예 못 다닐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을 좀 깨끗하게 보수하는 중이었다,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회길이. 올겨울까지는 못하네 저 길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늘어지 전망대까지가 이제 36km인데 36km도 사실 짧은 길은 아닙니다. 아 이거 우회길 아닙니다. 이거 원래 길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늘어지 전망대까지 이제 부지런하게 계속 달렸습니다. 살짝 어필이 나오죠 이제 슬슬. 아마 여기서부터가 어필일 겁니다. 예, 기억나네요 이 길이. 약간 오른쪽에 약간 허름한 민가 하나 있고, 예, 여기서부터 어필이라고 제가 약간 이제 엄청 의지가 꺾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포기하고 끌발하는 건 안 되니까 가보긴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4단 정도로. 자, 야 이거 잠깐만요. 살짝 한번 찍자 이거. 야 이거는 절경이다. 이거는 절경이 다른 의미로 절경이다 이거 진짜.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여기 올라갈 겁니다 이제. 야 진짜 가보겠습니다. 갈 수 있겠죠? 가야 됩니다. 됐다. 일단 이제 이거는
오. 아우 다리야. 아 이거구나. 또 오르막이 있네. 가자. 0.3km. 이거 이제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아, 재밌다.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전망대를 뭐 가는 게 억울할 것 같아요. 여기가 전망대가. 여기서 사진 찍어야겠다. 사진 생각도 무섭다. 늘어지 전망대 인증센터부터 다음 인증센터인 죽산보 인증센터까지는 19km 정도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바로 이제 이 직전에 오르막을 많이 올라온 만큼 내리막이 좀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7% 오르막 주의. 7% 오르막. 7. 뭐야 이게? 이쪽으로? 영산강 하천관리사무소. 하천관리사무소가 여기 생기면서 올라오는 길이 막혀버렸나 보네요. 또 저는 지금 나주에 들어왔습니다. 뭐가 문제를 했었고 어디서 드롭 소리 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심각한 것만 아니면 괜찮긴 한데, 또 있네. 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릴 때 좀 나는 것 같아서 소리가. 나중에 자전거 가게 가봐야 되나? 근데 이게 자전거 가게 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가지고 가도 두통도 좀 있고. 아이 참 뭐야 이 소리 도대체. 나중 시내로 빠지려면 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참 휴게소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최소 물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좀 채우고. 물통 버리지 말걸. 생각해보니까 물통을 버리는 게 낫네.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죽산보 인증센터 도착할 때쯤에 지금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기 휴게소라고 적혀 있길래 뭔가 물 파는 곳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그 매점이 있긴 한데 매점에 이제 직원이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전화를 해도 이제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도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이제 문이 다 잠겨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도 못 채우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 다음 인증센터에서 그냥 부급을 하기로 하고 그냥 출발했죠. 그리고 자전거 뒷바퀴에서 드르륵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거의 뭐 한 10km, 20km에 가끔 한 번씩 봤는데 나중에 뭐 5km에 한 번씩 나고 나중엔 또 뭐 2km에 한 번씩 나고 점점 자주 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나주에서 원래 이제 그 약국 가가지고 저기 그 약을 사고 그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일단 약을 사고 바로 이제 자전거 가게에 들러가지고 그 자전거 가게 그 삼천리 자전거 그 직원분께 이제 문제가 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받았습니다. 자전거에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바로 그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자전거 가게 직원분께서 한번 보시고는 그 기름이 좀 안 칠해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기름을 좀 칠하셨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닫으면 샥샥샥샥 소리가 나는데요. 네. 또 전체도 징하게 물고 아무튼 그러면은 다 된 건가요? 예.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타는데. 문제는 없으니까 예,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은? 그냥 가세요. 아, 괜찮아요? 예,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장님이 친절하시게도 그 돈을 따로 안 받으시고 그냥 기름칠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좀 안심하고 계속 그 타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나주가 또 곰탕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주 곰탕을 먹으려고 곰탕거리에 가가지고 곰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걸로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계속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 자전거 전주를 계속 하긴 해야 되니까 계속 가기로 하고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곰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곰탕이 나왔습니다. 이 곰탕은 확실히 맛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서울이나 여기 일산에서 먹는 맛있는 곰탕이랑 큰 차이가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외로 여기서 먹는 깍두기랑 김치가 저는 이제 제가 평소에 먹는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맛을 왜 먹지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입맛은 좀 아니었습니다. 이 김치랑 깍두기가 좀 이곳 분들 입맛에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입맛은 좀 아니더라고요. 사진 하나 찍고 가고 싶다, 여기는. 야, 여기. 실내가 아니고. 무슨 소리야, 씨. 이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일단 나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이제 계속 나고요. 속도를 줄여야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나면은 속도를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줄인 다음에 다시 이제 속도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종주를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든 거죠, 진짜로. 그리고 제가 특별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뭐 무슨 규칙성도 없이 아무 때나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여기 이제 승촌보 인증센터인데 여기가 이제 인증센터 중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에 속했습니다. 음수대도 있었고 편의점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포카리 스웨트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냐면은. 일단 이 다음 인증센터가 그 광주에 있는 담양 대나무숲이라는 인증센터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소리가 심하게 나가지고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삼천리 자전거 대리점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점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어요, 사실 이때는. 그리고 가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알게 된 건데 이 기어 변속하는 거 그 내리는 쪽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날 때 기어 변속기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은 그 손에 그 드르륵거리는 게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살짝 눌러주면은 이제 이게 풀릴 때도 있어요,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그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기어 변속하는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가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 첨단 2지구 쪽에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곳에 그 자전거 대리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페달 넣었을 때 나지는 거예요? 페달 놔도 계속 나요. 페달 넣어도 소리가 나? 네, 페달 안 돌려도 나요, 그 소리가. 뭐 어디 끓기는 소리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네. 그 기어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를 살짝 누르면 여기도 막 드르륵 가는 진동이 손가락에 느껴지는 걸로 봐서는 삼천리 사장님 보시고는 잘 안 된다고 그냥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힘들겠다고 하십니다.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요. 일단 소리가 나네요, 저. 아니 그거는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그 삼천리 자전거 사장님께서 이제 잘 그 알아볼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알톤 자전거에 가자고 봤는데 알톤 자전거 사장님께서 드디어 원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인이 뭐였냐면 이게 기어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기어 변속을 할 때 그거를 전달해주는 아주 얇은 케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케이블이 바퀴에 닿아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어 그 케이블이 바퀴에 계속 닿으면은 일단 그거가 뭐 계속 닿는다고 해가지고 자전거가 갑자기 막 폭삭 주저앉거나 그런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긴 한데 계속 닿아서 케이블이 닳아버리면은 기어 케이블이 끊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대요. 그거는 사실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이 꼬물 자전거를 계속 타면 생각해봤는데 일단 결론은 담양댐까지는 찍더라도 섬진강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가서는 안 돼요, 이 자전거로는. 물론 뭐 그래 위험한 상황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이제 기어가 끊어져버리면은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그 상태로는 섬진강 경주 완주를 못해요. 오르막도 못 오를 거고 오르막 뭐 끌바 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에러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단계일 때 끊어지면 어떡하고 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 종주는 담양댐에서 마무리를 하고 담양터미널에서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간 그 차가 있으면 올라가고 다시 일산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가는 게 만약에 근데 담양터미널에서 차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차가 없다 하면은 하루 자고 내일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이대로 계속 간다 해봤자 지금 자전거 상태만 계속 안 좋아지고 일단은 아마 내일 저희 일산에 있는 그 삼성리에 맡겨가지고 수리를 하던가 수리 안 되면은 뭐 그냥 갖다 버리고 뭐 새 거를 사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그 뒷바퀴에서 그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도 시끄러울 뿐이지 계속 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는 기어 케이블이 계속 갈린다는 거고 계속 갈리다 보면은 이 기어 케이블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끊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기어 변속이 안 됩니다. 기어 변속이 안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에서의 기어로 고정이 돼가지고 그 기어로 계속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어가 이제 만약에 6단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계속 6단으로만 타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그 자전거 종주를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담양까지만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이번에는 종주를 마무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증센터 사이버 인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게 자전거 고장 타가지고 날이 무슨 그 연휴여서 그런지 담양에 있는 모든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모텔이랑 호텔이 다 숙소가 풀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진짜 밀려가지고 결국에 광주 각화동에 있는 다른 모텔을 겨우 하나를 예약해가지고 사실 이 자전거 타고 광주까지 다시 내려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자전거 캐리어를 제가 그 불러가지고 그걸로 광주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 요금이 6만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캐너에 QR코드를 찍어주십시오. 방이 혼자 쓰기에는 좀 큽니다. 욕실도 좀 크고 뭐 커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종주는 일주만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섬진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한번 섬진강 근데 보니까 이틀 만에 무조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섬진강 이틀에 무조건 끝내거든요. 여기도 사실 이틀에 무조건 끝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제가 은행 멀리 있어가지고 5일 출발했거든요. 고향에서. 근데 오전에 출발했으면 훨씬 더 일찍 출발했으니까 첫날에 많이 돌았죠. 섬진강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 차를 타고 출발하면은 1시쯤에 이제 섬진강 때는 출발할 수 있으니까 첫날에 반 둘째 날 하면은 기어도 다 완주하거든요. 주말 와서 그냥 갔다 오면 돼요. 자전거를 고칠 수 있냐 문제죠. 네, 아침입니다. 11시 반입니다. 항상 자전거 여행하면서 모텔 오면은 아침 일찍 급하게 항상 나섰는데 진짜 오늘처럼 이제 여유 부리면서 막 늦게까지 늦잠 자고 막 그냥 아침도 먹고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네요. 하루 사이에 거미줄이 도대체 이 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이에. 거미줄이 엄청 많이. 뭐야 이게 뭐야 너. 야 이거
거기서 뭐하냐? 아 진짜 씨. 터미널 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냐면은 아이씨 무서워가지고 건들지 못했고, 이 부분 여기에 이제 이 부분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케이블이, 이 얇은 이 케이블 이게 이제 건들면 살짝 흔들리죠. 이게 흔들리는데 이 부분이 여기로 이제 이렇게 쫙 이어지면서 여기 이쪽으로 안쪽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그게 보시면 여기 바퀴 아이씨 검주 걸렸어. 몰라. 보시면 여기 바퀴에 거의 닿습니다. 이 케이블이. 그래가지고 문제 생긴 거고요. 이거는 그 알톤 대리점 사장님 말씀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라 가지고 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좀 가라 이제. 아이씨 이제. 야. 아이씨. 어우 감지를. 아우. 하루 종일 자는 동안 거미줄을 도대체 얼마나 진짜. 어이씨. 각화동에서 다시 광주 터미널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 가면서도 엄청나게 소리가 나가지고 진짜 어그로 제대로 끌었습니다. 예, 소리가 진짜 안 났으면 하는 타이밍에도 아주 열심히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바로 일단 여기 지하철 타고 주점역 가서 자전거 한 곳에 가가지고 이제 AS 맡기고, 고칠 수 있으면 바로 고치고, 안 고쳐지면 맡기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저기 갔다 왔는데요, 결국에는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타이어를 원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얇은 걸로 바꿔가지고 해결을 봤습니다. 훨씬 더는 아니고 살짝 더 얇은 것 같은데, 일단 끼워보니까 그 케이블이랑은 거리가 훨씬 멀어져가지고 이제 닿진 않네요. 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네, 아주 잘 나갑니다. 타이어 바꾸는데 45,000원 들었고, 원래 근데 뭐 한 1년마다 한 번씩 타이어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물론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 타이어를 제가 오래 쓴 편이긴 해요. 근데 타이어가 워낙 튼튼해가지고, 순정 타이어가, 그 사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모델에 비해서 타이어가 좀 큰 거 같긴 하다고. 그래서 이제 타이어 바꾸니까 뭐 주행 경험은 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잘 나갑니다. 아주 잘 나가요. 뭐 이 정도면 그냥 아주 할만하네. 근데 이제 좀 찜찜한 거는 타이어가 안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갑자기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타이어 폭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뭔가 이제 뭐 휠의 축이 막 틀어졌다던가 그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이 사실 좀 들긴 합니다. 들긴 하는데 뭐 사장님 말로는 그런 문제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뭐.